돈을 잘 번다 그래도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 주변 부자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인데, 지금 막 주변에 막 수천만 원 버는 분, 억 단위로 버는 분이 다 동의하는 얘기인데, 가장 행복할 때는 안녕하세요 리섬님, 제가 요즘 아담 스미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부자들이 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락함보다는 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존경이나 명성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리섬님의 평소 영상들을 보면 팬들의 사랑도 물론 감사해 하시지만 아무래도 유튜브로 인한 간접적인 수익을 좀 더 행복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섬님은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해당되시는지 아니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즉 유튜브로 인한 돈이 더 행복을 주는지, 아니면 유튜브로 인한 팬들의 응원 및 존경이 더 행복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메슬로우 욕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생기면서 존경이나 명성에, 그러니까 이미 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번다고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잘 번다 그래도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돈 번지 뭐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산도 없는 사람들이, 걔네들 보면은 뭐 한 달에 뭐 2, 3천씩 벌어가지고 또 한 2, 3천을 그대로 쓰는 애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한심한 거야. 부자는 자산이 있고 뭔가 이렇게 되게 그런 것들이 부자지, 수입이 좋다고 해서 단순히 그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부자들은 존경이나 명성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한 게, 이제 돈은 그만 벌어도 되니까. 근데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어. 난 돈을 더 벌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인한 돈이 더 행복을 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팬들의 응원도 힘이 돼요. 왜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되게 좋아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나한테 막 이럴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잊혀지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원하는 만큼 벌고 나면 항상 유튜브를 은퇴하고 싶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버겁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30만 구독자밖에 안 되고, 요즘에 이제 어디 가면은 막 악플러들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30만 딸이 막 이러거든요. 근데 30만 딸이도 저는 버거워요. 이 관심이 막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싶어요 저는. 막 밖에 나가서 누가 알아보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근데 이것도 성향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MBTI I가 확실한 게 뭐냐면, 저는 어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가가지고 구독자분이 음식점 이제 주인이시면은 저한테 막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주시거든요.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주시고 구독자 팬이라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데, 저는 거기는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 부담돼가지고. 이게 싫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감정인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한데, 그냥 거기를 가는 게 너무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냥 나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나는 있고 싶어.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예를 들어 제가 뭐 결혼식장을 갔어요.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팬이요 하면은 너무 감사하긴 한데, 감사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너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때부터 막 피로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명성이나 존경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막 겸손 떨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연예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많아지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다. 저는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 괜히 더 유명해지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나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개꿀 빠는 인생을 두고 왜 굳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커가지고, 그것도 약간 성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보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셔도 됩니다. 인사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길에서 저를 알아본 사람이 여태까지 한 수백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팬이에요.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뭐 어떻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요청도 그러니까 좀 민망하긴 하죠. 사인이랄 게 저는 없는데, 막 음식점 가면은 자꾸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일반 그 카드에 서명하는 그 사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길에서 보면 달려가서 인사하고픈데 이러시는데, 길에서 보면 달려가서 인사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익숙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정신승리와 긍정적 사고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정신승리와 긍정적 사고의 차이. 그 마인드로 인해서 점점 더 불행해지면 정신승리고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서 점점 더 행복해지면은 긍정적 사고겠죠. 정신승리를 하고 항상 그걸 회피하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만 괜찮아지고 나중에는 점점 속이 더 썩기만 합니다. 정신병이 와요. 근데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만 25살에 사업을 시작했고 3년 만에 월 2, 3천까지 왔습니다. 첫 2년 동안은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할 정도로 일에만 매진했고 이제 혼자서는 성장의 한계가 느껴져서 서울로 이사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사업가분들, 인플루언서, 가끔씩은 연예인도 술자리에 끼는 이 상황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리섭님도 이런 단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때 느꼈던 감정과 조심해야 할 처신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너무 신기해. 그쵸. 그때가 진짜 제일 행복할 때인 것 같아. 저는, 이거는 내 주변 부자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인데, 지금 막 주변에 막 수천만 원 버는 분, 억 단위로 버는 분이 다 동의하는 얘기인데, 가장 행복할 때는 1,000만 원을 벌 때, 1,000만 원.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1,000만 원을 처음 벌었을 때 내가 진짜 신인 줄 알았어. 내가 자본주의 마스터가 된 줄 알았어. 진짜. 그리고 이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이제 확 달라져요. 왜냐면 이제 이게 사람을 차별하려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랑은 대화 소재 자체가 겹치는 게 잘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만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사람도 좀 달라지고, 이분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플루언서랑 연예인이랑 술자리에 낀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유명 유튜버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별 감흥이 없거든요. 나중에는 막 누가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고 이래요. 뭐 연예인 누구 있으니까 나와 해도 그냥 이렇게 봐서 뭐해 막 이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일단 즐기시되 조심해야 할 처신이라는 거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말 전달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 전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연예인들을 만나고 이러면 비밀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오프 더 레코드 같은 그런 것들. 근데 사람이 원래 나만 알고 있는 게 생기면은 그게 입이 진짜 근질근질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람을 가장 거르냐면은, 내 구독자라고 하면서 저를 엄청 좋아하는 분을 만나. 그러면은 나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되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나랑 만나서 얘기 나눴던 것들을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최대한 퍼뜨리려고 하는 게 눈빛에서 보이거든요. 막 되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유튜버들은 막 그래요 막 하면서 그냥 반짝반짝해요. 막 빨리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선을 긋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왜냐면 그 자체가 위험 요소라서.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밖에서 사적인 얘기를 더 안 하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어떤 그 오프 더 레코드 같은 거 알게 되면은 자기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말 전달하는 게 한 번 이 새끼 입산새끼다 라는 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평판이 바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그거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 근데 3년 만에 어떻게 25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어떻게 2, 3천을 버시지? 진짜 능력자시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참 많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같은 먼 옛날에도 평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행복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금 이제 나락간 어떤 자기계발 유튜버 분이 어디 인터뷰 채널 나가가지고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 뭐 노비들이랑 양반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노비들은 책을 안 읽었고 양반들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양반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개병신 같은 소리죠. 진짜 양반들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예요. 양반 새끼들 때문에. 산업공상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기술자들 천시하고 노비들, 그냥 같은 민족을 노비로 쓴 국가는 진짜 국가였습니다. 조선시대가. 노비들은 그냥 책 노비들이 읽으려고 하고 막 글자 같은 거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희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맞았어요. 그러면 아주 진짜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아셔야 돼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 망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운이 중요하다고 하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자기 분야를 항상 공부도 하고 능력도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도 억울하게 망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당연히 있어요. 운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있고. 단적으로 저만 봐도 제가 뭐 사업이나 장사 이쪽으로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시를 하나 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작년까지 했었잖아요. 그거를 했었는데 2019년 말에 제가 그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학원을 차리려고 했어요. 처음에
학원을 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청형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나는 유튜브 학원을 차리려고 했었고 강의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차려서 거기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 편집 강사도 구해가지고 편집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썸네일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청형을 그 시기쯤에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자청형이 그러지 말고 자기도 지금 유튜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랑 같이 그냥 온라인 사업을 하자는 거야. 오프라인 사업은 너무 비효율이래.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뭔가 사무실도 제대로 구해가지고 학원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결국에는 자청형 말을 듣고 근데 온라인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온라인 사업을 하기로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자청형이 없었으면 나는 그냥 그 유튜브 오프라인 사업도 저는 강남에다가 사무실 걸려고 그랬어요. 이왕 할 거면은 강남 유동인구 많은 데다가 해가지고 이제 또 있어 보이잖아. 강남에 있어야 또 허세병이 있어가지고 강남에다가 차려가지고 이제 될 뻔한 거지 그거. 코로나 걸리는 순간 학원문 다 닫았어야 됐잖아. 그냥 저는 그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가지고 자청형한테 제가 그거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인데 둘이 이제 지분을 반반씩 하기로 하고 벌린 돈에서 반을 나눴어요. 반을 나눠서 나도 받고 이제 자청형도 받았어. 저는 거기서 또 내가 받은 거에서 3분의 2를 자청형한테 줬어요. 절반을 준 것도 아니고 3분의 2를 줬어. 왜냐면은 그 형이 없었으면은 애초에 그 돈 자체도 못 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업이나 뭐 어떤 그런 레벨을 떠나서 정말 이런 천재지변 이런 걸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어. 코로나가 오고 이런 걸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청님도 그건 예측 못했겠죠 하는데 당연히 예측 못했겠죠. 아니 코로나가 유행될 거라고 어떤 누가 예측을 했겠나요. 매직패스에 관한 리섭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매직패스 관련 글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단순 매직패스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들은 생각보다 매직패스는 당연히 괜찮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구글에 불공정의 시작 롯데월드 매직패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이거 저도 대충 기사를 보고 제가 인스타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면은 그 롯데월드의 자녀들을 데리고 놀러간 아빠가 자기는 줄을 정상적으로 서고 있는데 일반 티켓을 끊어서 서고 있는데 매직패스라고 돈을 내면은 이제 그 줄을 이제 정말 매직패스죠. 그게 마법처럼 패스해가지고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팔초팔하면서 글을 쓴 약간 이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뭐 가르치는데 이게 좋지 않다라느니 어쩐 일단 개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작이 아니고요. 자유시장 경제의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게 뭐 이 매직패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못 갑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못 가요. 여기에 선동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선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아이들, 아녀자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막 이런 되게 감성적인 요소를 끌고 와가지고 본질을 흐려서 선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KTX도 타면 안 돼요. KTX. KTX랑 정확히 똑같은 원리거든요. KTX가 있고 일반 기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KTX는 일반 기차보다 훨씬 더 나중에 출발하는데 돈을 좀만 더 내면은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럼 KTX도 존나 절대로 타면 안 되는 거네요. 물질 만능주의의 두 번째 걸음이고 KTX는. 그리고 뭐 우리가 콘서트를 가도 내가 내는 티켓 값에 따라서 뭐 로얄석이 따로 있고 그게 정해져 있다는 가까이서 보고 그러면은 야구장에 갔어. 야구장도 뭐 VIP석 같은 거 있죠. 야구장에 내 자식들 다 데리고 왔어. 나는 일반 티켓을 사서 끄트머리에서 보는데 내 자식이 아빠 저기 앉은 사람들은 뭐야 하면은 거기서도 또 부들부들 되겠네. 이 사람은 부들부들 되면서 이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초딩스러운 안타깝게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빠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평생 동안 아빠가 사주는 매직패스권은 이용하지 못하겠네요.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마인드라서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버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안녕하세요 리섭님. 몇 달 전에 업로드된 운과 노력에 관한 영상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실제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룩하니까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제 밑을 깔아주는 것을 꽤나 경험하여 노력이라는 것을 하면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노력만으로 이길 수가 없는 재능러나 운빨이 좋은 사람들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자괴감도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섭님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 혹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 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냥 적당할 때 만족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브를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죠.
랄로 같은 분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진짜 말을 진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그분 막 유행어 같은 것도 진짜 많잖아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롤 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뭘 해도 다 재밌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휴 뭐 내 주제에 뭐 30만 명이면 됐지. 약간 이런 마음이야. 아이 30만 명 모았으면 됐지. 아이 뭘 더 바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유 나처럼 해도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이 지천에 널렸는데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삽니다. 그러면 행복해요.